안녕하세요. 이번엔 두 번째 시간에서 4단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3단원 했었죠. 3단원에서 수요와 공급했고 탄력성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4단원을 하게 될 거고요. 4단원에서 국민소득 지표 부분을 하게 될 거예요. 국민소득 지표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왔었던 GDP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GDP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해서 명목 GDP, 실질 GDP까지 보도록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 그리고 고용지표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실업이 나오겠죠. 물가와 실업, 그리고 총수요, 총공급 부분까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4단원에서 뭐가 나오냐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는 게 나와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를 처음 시작해서 1단원 들어가게 되면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경제 주체의 흐름 하면서 이제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에서 가계와 기업이 움직이는 거 배웠었던 거 기억나시죠? 거기서 생산, 소비, 분배는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걸 배우셨을 텐데 그게 이제 국가 단위로 가게 되면 국민의 소비, 국민의 생산, 국민의 분배는 결과적으로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다 동일해요. 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소득을 생산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분배 측면에서, 국민소득을 지출 측면에서 측정하더라도 어디서 측정하더라도 그 값은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측면에서 측정하도 동일하죠. 그러면 생산 국민소득을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분배 국민소득을 측정하면 생산 국민소득이 나오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여기 뒤에를 보시면 이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재화의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고요. 서비스의 생산으로 창출된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생산에 의해서, 자, 생산에 의해서 창출된 국민소득이에요. 그럼 생산에 의해서 창출된 국민소득이 총 얼마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나와 다가 임금, 이자, 지대인 걸 보니까 분배가 되겠죠. 우리가 1단에서 분배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분배 측면이 돼요. 그럼 이거는 나는 분배 측면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봤더니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이래요. 가게가 돈 쓰는 거, 기업이 돈 쓰는 거, 정부가 돈 쓰는 거.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 지출 측면이 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여기는 100이죠. 근데 여기를 다 더해요. 그랬더니 70 그리고 80이네. 그죠? 그럼 뭐가 모자라요? 20이 모자란다는 뜻인데, 자, 분배 측면은 임금, 지대, 이자,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이윤이에요. 지금 이윤이 안 나와 있죠. 그러면 분배 측면에서 이윤의 값은 몇이다? 20이다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자, 소비 측면은 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순수출이 들어가야 돼요. 그 순수출이 들어가야 되는데 순수출이 지금 안 나와 있죠? 근데 다 더했더니 60, 20이니까 80이죠? 90이죠. 그럼 순수출이 몇이 나와요? 10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가지고 그 이론적인 측면을 물어본다기보다 그거를 가지고 GDP, 생산 측면을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지출 측면을 물어본다거나 또는 분배 측면을 물어보면서 그 값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은 얼마예요? 를 물어보면서 그 값을 창출하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앞에 거를 다시 한번 보면요. 자, 국민소득은 생산, 분배, 지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아까 뭐라면 생산이라는 거는 자,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죠. 그래서 아까 뭐였어요? 재화 그리고 서비스의 생산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분배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에 해당하고요. 자, 지출 국민소득은요.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그리고 누구냐면 순수출이에요. 여기서 순수출이라는 건 뭐냐면 수출에서 뭐를 빼주는 거냐면 수입을 빼주는 거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빼주는 거 우리가 뭐라 하면 순수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자, 소비 지출과 투자 지출과 정부 지출 측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그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필통 이런 거 뒤져보시고 하시면 필통에 전부 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도 있고 메이드 인 재팬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특히 펜 같은 경우. 그죠?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쓴 소비 지출 안에 메이드 인 코리아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뭐냐? 국민소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메이드 인 차이나라든가 메이드 인 재팬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미 여러분이 쓴 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들어가 있다고요. 정부가 투자를 할 때 국내 것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 정부도 똑같이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각각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수입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빼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계산한다? 순수출로 계산을 합니다. 자,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으로 계산해준다? 수출이 아니라 순수출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은 국민소득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로 계산해줘요? 다시 한번 순수출로 계산을 해준다라고 꼭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따라서 분배 측면에서 남아있는 건 임금, 지대, 이자, 그리고 이제 누구 있어요? 이윤이 남을 것이고요. 자,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이고 뭐가 남겠어요? 순수출이 남겠죠. 그러면 이윤의 값과 순수출의 값을 아까 유추했듯이 20 그리고 10 하고 나올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의 값들이 나오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이론적인 측면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생산 측면의 소득, 분배 측면의 소득, 소비 측면의 소득을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이 소비 측면의 이 항목, 이 소비 측면 항목은 뭐냐면 국민의 소비죠. 그죠? 국민의 소비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무슨 항목이랑 동일해져요? 총수요 항목과 동일하죠. 이게 총수요 항목과 동일하죠. 그죠? 총수요 항목이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얘네들의 소비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뭐로 빼준다? 순수출로 빼준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GDP도 구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GDP라는 것 자체는요. 생산이잖아요. 국민의 총 생산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우리가 3면 등가의 법칙 중에서 무엇이랑 관련된 거예요? 생산 측면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생산이랑 관련이 있고요. 자,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의 합.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GDP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말 안에서 우리 하나씩 끊어봅시다. 일정 기간. 우리가 얘기할 때 1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는 2017년에 GDP를 구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017년에 생산된 것만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에 생산은 됐어요. 근데 2017년에 안 팔리고 2018년에 팔렸어요. 그러면 그건 GDP에 2018년 GDP일까? 2017년 GDP일까? 2017년 GDP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DP라는 거는 생산을 포인트로 따지는 거지 그것이 판매됐어요? 판매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일정 기간이 만약에 2017년이에요. 그럼 2017년에 생산된 것만 따져야 돼요. 그럼 2016년에 생산됐다가 2017년에 팔렸어요. 그럼 2017년 GDP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2017년 GDP에 들어가려면 언제 생산돼야 돼요? 2017년에 생산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면 재고품의 거래는 GDP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자, 한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만을 우리가 GDP로 따집니다. 그 나라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돼야 돼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만은 우리가 뭐라고 봐요? GDP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 나라 사람이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예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덩어리, 영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생산된 거죠. 그러니까 그 해에 생산되는 자, 모든 최종 생산물이야. 최종 생산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빠진다? 중간재는 빠진다는 거죠. 중간재는 우리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뭐만 따지시면 돼요? 최종재만 따져주시면 돼요. 최종재만 GDP를 계산할 때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장 가치의 합이에요. 시장 가치의 합이니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 그건 GDP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럼 다시 하나씩 좀 찝으면 일정 기간이죠. 그러니까 재고품의 거래는 우리가 GDP에 들어가지 않고요. 그 나라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나라 국민이 만들던 상관없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만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요. 자, 생산이 되는 거고요. 자, 모든 최종 생산물이죠. 그러니까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재는 포함되지 않고요. 시장 가치의 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돼야 돼요. 그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죠.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우리가 암시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암시장이니까 왠지 뭐 마약 팔 것 같고 막 이렇지만 사실 그거 말고도 수많은 암시장들이 있어요. 우리가 책정이 안 되는 것을 암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수많은 우리가 책정되지 않는 우리가 카운팅이 안 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면 그것들은 우리가 시장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 나라의 생산 사이즈보다 측정된 GDP 사이즈는 어떻게든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의 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GDP로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소리냐? 이제 우리가 자가 생산. 내가 쓰려고, 내가 먹으려고, 내가 알아서 생산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디에 포함되지 않냐면 GDP 안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새 뭐 집에서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야채도 막 키우고 막 상추 막 이런 거 이쁘게 해서 베란다에서 막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막 뜯어 먹기도 하고 막 루꼴라도 키우고 막 많이 키우더라고요. 자, 그럼 키워요. 본인이 먹어요. 그럼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먹었죠. 그럼 이거는 GDP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방에 갔어요. 자, 가구 만드는 게 취미야. 그래서 집에서 가구를 가서 막 대패지 막 해갖고 의자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갖다 놓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근데 그거는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뭐는 들어가냐면 농부의 자가소비는 들어가요. 농부가 쌀 생산을 했어요. 쌀을 생산해서 거기서 본인이 10%를 본인이 썼어. 그리고 나머지 90%를 판매했어요. 그럼 사용한 그 10%는 GDP에 책정된다 안 된다? 책정이 돼요. 걔는. 왜냐하면 농부는 어쨌든 그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소비한 10%를 시장 가치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환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농부의 자가 소비는 어디에 포함된다? GDP에 포함된다. 그거 이외에 나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빨라요. 자, 그러면 GDP를 계산할 때는 우선 최종 생산물의 가치로 계산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근데 최종 생산물이 없어요. 그러면 부가가치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각각의 내가 창출된, 왜냐면 생산이라는 거는 부가가치의 생산도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창출된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생산된 모든 총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한 다음에 거기서 중간 생산물의 가치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1번이나 3번을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어떤 식으로든 계산을 하더라도 답은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GDP를 계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나라가 과연 경제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 나라 GDP 얼마예요? 라고 하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좋은 사이즈가 되겠죠. 그래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 파악할 때 가장 좋은 거 뭐예요? GDP라고 보는 거죠. 대신에 GDP는 그 나라의 경제 규모, 생산은 얼마큼 됐느냐 이거는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즐거워요? 이거는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생산으로 가치를 환원할 수가 없죠. 그죠? 자, 맨날 야근하고 주말 없이 열심히 일을 해요. 막 미친 듯이 일을 해. 거의 기계처럼 일을 해요. 그럼 생산량은 쭉쭉쭉 늘어나. 근데 삶의 질은요? 거의 바닥이죠. 근데 그 바닥인 삶의 질을 뭐예요? GDP가 책정할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GDP의 유형성은 그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 나라의 그런 이제 여가 생활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소득 재분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크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땡이냐? 또 그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우리 중국. 그죠? GDP 딱 보시면 중국 2등입니다. 미국 다음에 중국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의 GDP가 큰 건 맞아요. 그리고 경제 성장 많이 하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 2위의 경제 사이즈를 갖고 있고 그만큼 그 나라 국민들이 세계 2위 정도 살고 있느냐? 라고 하면 다들 응? 설마? 이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걸 인구로 나눠버려요. 전체 GDP를 인구로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중국은 순위권 밖으로 빠지겠죠. 인구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생산량도 늘기 때문에 GDP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 나라 국민이 얼만큼 삽니까?를 물어볼 때 이 GDP를 다시 뭐로 나눠버려요? 인구로 나눠요. 그거 우리가 1인당 GDP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GDP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칠판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자, GDP를 계산을 할 때 아까 뭐라면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장 단순하고 모든 교재에 다 있는 자, 종자업자가 있어요. 자, 종자업자가 80만 원에 중간재 생산 없이 80만 원의 종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자업자가 농부에게
판 거야. 80만 원에 농부에 팔았어요. 그래서 농부가 밀농사를 지어서 150만 원의 밀농사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50만 원을 가지고 누구한테면 제분업자한테 팝니다. 제분업자한테 1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랬더니 제분업자는 이걸 가지고 300만 원을 만든 거야. 300만 원어치 밀가루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제분업자는 300만 원을 가지고 제빵업자한테 팝니다. 그랬더니 제빵업자는 이걸 다시 450만 원에서 빵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서 최종재는 뭐예요? 빵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1번처럼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합으로 계산하려고 되면 최종재는 여기서 뭐밖에 없냐면 빵밖에 없어요. 그래서 450만 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3번은 각 생산에 있는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종자업자 부가가치 80. 자, 농부 부가가치 얼마요? 70. 그리고 제분업자 부가가치 150. 제빵업자 부가가치 얼마? 150. 그러면 가로 안에 부가가치만 다 더하고 종자업자는 아까 그 중간재 생산 없이 만들었으니까 80만 원의 총 부가가치죠? 다 더하게 되면 똑같이 얼마 나와요? 450. 그리고 아까 2번에서 총 생산물의 가치의 합. 여기 있는 80, 150, 300, 450이 전부 다 뭐가 되냐면 총 생산물이죠. 여기서 이제 중간 생산물의 가치의 합, 중간 생산물들을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450만 남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는 뭐 이도 아니죠. 이도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우리 그 과거에 경찰에서 나왔었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700만 원어치 밀가루를 구입해요. 700만 원어치 밀가루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 중에서 10%는 소비합니다. 10%는 소비하고요. 이 사람이 국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4천만 원을 생산하였다 라고 봤어요. 그럼 GDP는 얼마입니까? 가 문제인 거죠. 자, 700만 원의 밀가루를 가지고 10%는 소비를 했고 집에서 소비를 했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을 해서 국수집에서 4천만 원의 국수를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GDP는 얼마냐라고 하면 우선 답만 따지면 4,070만 원입니다. 4,070만 원이에요. 여기서 최종재가 2개가 나와요. 최종재가 2개가 나오는데 본인이 최종재라는 건 나 다음에 소비자가 없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 다음에 소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게 최종재가 되거든요. 그러면 자, 이 밀가루를 샀죠. 근데 본인이 10%를 뭐 한 거야? 집에서 소비했잖아요. 그럼 나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요, 없어요? 나 다음에 소비자가 없잖아요. 그럼 내가 최종된 거야. 내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70만 원은 최종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국수. 이것도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2개의 합인 4,070만 원이 GDP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10% 썼으니까 630만 원, 나 630에서 4천 뭐 빼줘. 이게 아니라 아까 원래 최종재의 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최종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중간재는 생각 안 한다 했어요. 최종재의 합이야. 그럼 최종재는 어떻게 되냐면 밀가루 70만 원어치랑 국수 4천만 원에서 4,070만 원이 GDP로 책정이 되겠죠. 그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자, A 국가가 있어요. A 국가가 있는데 A 국가가 B국에다가 1만 달러어치 수출했어요. 1만 달러어치 수출한 거예요. 그 중에서 4,000달러어치를 소비하고요. 4,000달러어치를 소비하고요. 나머지 6,000달러를 가지고 11,000달러를 생산했어. 그럴 경우 B국의 GDP는 얼마입니까? 가 나오는 거죠. B국의 GDP는 얼마일까? 라고 하면 왠지 위에 거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위에서도 10% 소비 70만 원이고 국수집에서 4천만 원 생산했으니까 4,070만 원이고 여기서는 4천 소비했고 여기서 11,000 생산했으니까 15,00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GDP는요. 아까 뭐라면 한 나라 안에서 생산했다 그랬죠.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한 것만 따져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A국과 B국이 뭐라냐면 무역이라는 걸 해서 지금 뭐 했어요? 얘가 B국이 A국 거 1만 달러어치를 뭐 했어요? 수입했죠.
그러면 이거는 이 1만 달러어치는 B국에서 생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야 돼요? 빠져야 돼요. 빠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책정된다, 책정 안 된다? 책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시면 자, 이 4,000달러어치 소비. 이건 뭐예요? 수입품에 대한 소비죠. 자,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뭐예요? 그냥 쓴 거예요. GDP에는 책정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6천도 뭐예요? 수입품이죠. 이 수입품을 가지고 생산을 한 거죠. 얘가 바탕이 됐으니까 얘도 빼줘야 돼요. 얘도 빼주고 뭐예요? 여기 6천을 가지고 얼마를 생산했어요? 11,000을 생산했죠. 그럼 6천을 얼마를 만든 거야? 11,000. 얼마가 더해졌어요? 5천. 그래서 부가가치가 얼마가 생산됐어? 5,000달러가 생산된 거죠. 따라서 비국의 GDP는 얼마? 5천이 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요. 여기 봤을 때 700만 원의 밀가루를 수입했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럼 수입했다는 얘기가 없으면 그 나라에서 생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수입품을 수입했다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요. 근데 여기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라는 얘기가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 나라에서 생산된 거야. 그럼 그 나라에서 생산된 거면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빼줄 필요가 없어. 최종재만 따지면 돼. 근데 얘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를 빼줘야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최종재만 따지면 안 되고 중간에 수입품에 대한 소비를 제거해서 나머지 계산을 해줘서 5천. B국의 GDP는 5천이 나오고 단지 이 그림만 봤을 때 A국의 GDP는 만이 나오겠죠. A국은 만이 되고요. B국은 5천이 돼요. GDP에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해야 되죠. 따라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GDP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 할 때 수출로 빼줬어요? 순수출로 빼줬어요? 순수출로 빼줬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수입품에 대한 소비는 GDP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GDP를 계산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DP의 계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근데 아까 뭐 종자업자라든가 농부라든가 얘네들처럼 되게 단순한 문제는 잘 나오지 않고요. 방금 했었던 것 같은 뭐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산은 하셔야 되고요. 자, GDP는요, 그 나라 안에서 생산돼야 돼요.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요런 텍스트가 있어요. 갑국에서 을국 국민이 생산했대요. 그러면 생산이니까 GDP는 맞아요. 그죠? GDP에 들어가야 되는데 갑국에서 을국 국민이 생산했죠? 그럼 갑국의 GDP예요? 을국의 GDP예요? 갑국에서죠. 한 나라 안에서니까 그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니까 갑국의 GDP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갑국에서 을국 국민이 생산한 거죠. 그러면 을국 국민이 생산한 거다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뭐가 되냐면 GDP가 아니라 GMP가 돼요. GDP와 GMP가 있죠. 근데 GDP는 영토, 땅으로 따진다라고 보시면 GMP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를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갑국에서는 갑국의 GDP에 들어가고요. 을국에서는 을국의 GMP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다? 그럼 그 나라의 GDP. 어느 나라 사람이 생산했다? 그 나라의 GMP라고 보시면 돼요. 땅 따지면 GDP, 사람 따지면 GMP 해서 구분을 하셔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DP가 일일이 이제 하나씩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 이제 아까 잠깐 뭐라 하면 중국 같은 경우가 GDP에서 이제 1등이라고 그랬었잖아요. 2등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인구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GDP가 확 떨어진다 그랬죠. 1인 인구로 나누게 되면 GDP가 확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우리가 뭐라 하면 1인당 GDP, 1인당 국내 총생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GDP를 인구수로 나누는 거예요. GDP를 인구수로 나눠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면 1인당 GDP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1인당 GDP 가지고 그 나라 국민의 평균 소득을 좀 따져보는 게 우리가 1인당 GD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인당 GDP를 우리가 그 나라 1인당 GDP가 올라갔어요? 떨어졌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나중에 뭐랑 같이 연결시키셔야 되냐면 실질 GDP랑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 GDP랑
인구랑 그리고 1인당 GDP랑 연결된 공식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따져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단지 인구로 GDP를 나누는 것보다 나중에 실질 GDP 변화율 그리고 인구 증가율 그거 가지고 1인당 GDP의 변화를 따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1인당 GDP가 올라가요. 그러면 그 나라 개인의 국민 소득은 증가했을 것이고요. 1인당 GDP가 떨어지면 그 나라 개인의 국민 소득은 감소하게 됐겠죠.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시 화면으로 좀 돌아오셔서요. 각각 1인당 GDP랑 그리고 좀 다른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좀 넣어놨는데 한번 좀 보시면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자, 1인당 GDP죠? 1인당 GDP라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눈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 및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자, 갑자기 방금까지 GNP 얘기하면서 갑자기 GNI라는 말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그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GNI라는 것 자체랑 요새는 GNP를 계산을 하지 않아요. GNP를 계산하지 않고 GNI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GNI로 대체를 하는데 GNI는 국민 총소득이에요. 국민의 총소득이거든요. 요거 못합니다. 1인당이에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인데 자, 국민 총소득을 인구수로 또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총소득을 GN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가지고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국민들이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는 걸 따지는 걸 GNI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나라 국민의 평균 값인데 요거를 좀 보세요. 국민 총생산과 GDP죠. 얘는 GDP. 그리고 국민 총소득은 GNI입니다. GNI의 관계인데 자, 국민 총소득은요. 국내 총생산에서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 그죠? 나라 안에서 생산된 거 그리고 나라 밖에서 그 나라 사람들이 생산한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벌어들인 거를 빼버리면 돼요. 자, 소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얼마나 돈을 벌어요? 내가 생산을 해야 일을 해야 뭘 벌어요?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안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만드는 국내 총생산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인이 번 돈은 빼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깥에서 돈 벌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바깥에서 벌어온 돈은 더해주는 겁니다. 자국민의 해외 소득은 더해주고요. 외국인의 국내 소득은 빼주는 거예요. 국내 총생산에서. 그렇게 되면 뭐가 나와요? 국민 총소득이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요? 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국민 총소득은 국내 총생산에서 GDP에서 자국민이 해외에서 번 돈 더해주고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번 돈 빼주면 되더라.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많이 보신 그림이죠. GDP와 GNP의 그림이죠. 그죠? 자, 그 나라 안에서 생산해요. 그럼 뭐가 돼요? GDP. 그 나라 국민이 생산합니다. 그럼 GNP가 되거든요. 자, GDP는요. 외국인의 국내 생산이에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GNP, 이 다에만 해당하는 건요. 내국인의 국외 생산이에요. 내국인의 국외. 그러면 이 나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나는요. 내국인이니까 GNP에도 들어가죠. 그리고 국내 생산이니까 GDP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NP와 GDP를 책정을 할 때요. 나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GDP에도 들어가고 GNP에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뭐예요? 가와 나 사이즈예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었죠. 그럼 그 돈 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나갈 거죠. 아니, 돈 벌었으면 자기네 가족한테 보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인데 결과적으로 해외로 그 돈이 나갈 거니까 뭐라 그러냐면 해외 지급소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에 그 돈이 나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번 돈이죠. 그러면 해외에서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들고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야. 그래서 뭐가 돼요? 해외 수치소득이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그래서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요소소득이라는 건 내가 생산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을 요소소득이라고 불러요. 우리 생산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을 분배소득이다 라고 1단원에서 배우거든요.
분배소득, 생산 요소를 제공하고 얻은 소득이다. 요소소득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내가 얻은 거에서 수취한 거에서 나간 거를 빼줍니다. 얻은 거에서 나간 걸 빼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해외 순수치 요소소득이 나와요. 자, 우리 아까 GNI 어떻게 했어요? 국민 생산에서, 국내 총생산에서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더해주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돈 빼줬죠.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가 될 것이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돈이 가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 GNI와 GNP가 크게 막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값을 보시면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거랑 요거랑 좀 비교를 하시면서 문제를 좀 푸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랑 가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거고요. 다는요, 내국인이 국외에서 생산을 하죠. 그러면 제가요, 되게 좋아하는 날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1월 되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열심히 이제 해외에서 싸게 물건을 팔죠. 그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자랑 마스터로 다 들고 와서 미친 듯이 긁어야지. 그죠? 자, 그럼 미친 듯이 내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물건을 막 이만큼 샀어요. 그죠? 택배가 막 몰려오네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외에서 물건을 많이 샀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 나, 다 어디가 사이즈가 커질까? 그게 우리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해외에서 생산된 물건을 썼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좀 뒤집으면 수입품에 대한 소비예요. 자, 그럼 수입품이라는 거는 우선 국내 생산이 아니에요. 국내 생산이 아니니까 가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나도 들어가면 안 돼. 그죠? 국내 생산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입품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죠. 남의 나라 사람이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은 가, 나, 다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 수입품은 빼줘야 돼요. 수입품은 빼줘야 돼. 계속 얘기하죠.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수입품에 대한 소비 지출은 여기서 반드시 제거를 해주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명목 GDP와 실질 GDP 부분을 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한 거예요. 이론적으로 GDP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GDP를 쓰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싫어하시죠? 좀 싫어하시고 그리고 좀 더 어떻게 보면 계산하는 문제도 좀 나오고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뒤에 계산하는 문제는 제가 하나 넣어놨으니까 뒤에 가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명목 GDP와 실질 GDP라는 거 우선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면요. GDP라는 거는요. 그 해 생산된 걸 계산을 하죠. 그럼 생산량을 따져야 돼요. 그냥 단순히 생산량을 따지면 안 되고요. 자, 우리 자, 100원짜리가 100개 팔렸어요. 100원짜리가 100개 팔렸고요. 100만 원짜리가 100개 팔렸어요. 그러면 생산량이 같으니까 GDP가 같냐? 라고 하면 그건 또 같지가 않죠. 그죠? 왜냐면 100원짜리 100개랑 100만원짜리 100개는 달라요. 그럼 1000만원짜리 10개. 그럼 1000만원짜리 10개면 생산이 적으니까 100원짜리 100개가 더 낫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GDP는 무조건 뭐가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가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과 생산량, 가격과 생산량. 그걸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100원짜리를 많이 팔았어? 1000원짜리를 많이 팔았어? 100만원짜리 많이 팔았어? 그걸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GDP를 보시면 자, 우선 명목 GDP는요. 그해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7년 GDP를 계산하고 싶으면 2017년 가격 그리고 그해 생산량이라니까 2017년 생산량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실질 GDP는 기준년 가격이라는 게 이상하게 나와 있죠. 기준년 가격이 돼 있고 그해 생산량 어라? 이건 동일하죠. 생산량은. 자, 2017년 GDP를 계산을 할 때 둘 다 뭐는 같냐면 생산량 부분은 동일해요. 2017년 생산량, 2017년 생산량. 그런데 뭐가 다르냐고 봤더니 가격이 달라요. 명목 GDP는 17년의 가격을 계산을 하지만 실질 GDP는 이상한 기준연도의 가격이라는 이상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 2016년에 생산량이 100개였어요. 그리고 2017년도 생산량은 100개예요. 그럼 막상 생산량은 안 늘어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인상됐다.
물가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면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GDP가 어떻게 돼요? 등치가 커져버리네. 애가 분명히 생산량은 똑같아요. 동일한 생산량이야. 그런데 꼭 GDP가 등치가 커지니까 GDP가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성장한 게 아닌데. 그래서 우리 왜 체육 시간에 이거 하죠? 기준, 그죠? 이거 하죠? 그죠? 그것처럼 얘가 기준을 잡는 거야. 누구든지 그 기준이라는 거는 문제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다릅니다. 만약에 2010년을 기준으로 잡았다. 2010년을 기준으로 잡고 2016년과 2017년의 GDP를 계산한다 라고 하면 2016년 GDP는요, 실질 GDP는요, 2010년의 가격에다가 2016년의 생산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2017년의 GDP든 2010년의 가격에다가 2017년의 생산량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실질 GDP는요, 가격이요, 기준년을 정해놓으면 가격이 픽스가 돼 있는 거예요. 가격이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불변 가격. 가격이 불변한다예요. 그러면 실질 GDP는 언제 움직여요?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GDP가 증가해요. 생산량이 감소하면 실질 GDP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명목은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올라도 GDP가 오르게 되고요. 생산량이 그대로인데 가격이 떨어지면 GDP가 떨어지게 돼요. 얘는 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정확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명목 GDP가 좋아요? 실질 GDP가 좋아요? 당연히 실질 GDP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의 그 해 그의 생산량은 항상 뭐로 봐요? GDP, 경제 규모는 실질 GDP로 파악하게 됩니다. 자, 다시.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점은요. 생산량은 동일해요. 그의 생산량, 그의 생산량. 차이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명목은 그의 가격이라서 경상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은 무슨 가격? 기준연도의 가격이에요. 그럼 그 기준연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늘었어요? 생산량이 줄었어요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질 GDP와 명목 GDP를 계산을 하실 때는요. 생산량은 각각의 해를 계산하시는 거고요. 가격은, 명목은 그 해, 실질은 기준년을 집어넣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밑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죠. 밑에 두 가지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실질 GDP예요. 자, 실질 GDP가 2010년, 2011년, 2011년 하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럼 실질 GDP가 변화가 없는데 위에 보시면 실질 GDP는 원래 뭐는 변화가 없어요. 가격은 항상 불변이에요. 그럼 뭐에 따라서 실질 GDP가 움직여요? 생산량에 따라서 실질 GDP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질 GDP가 계속 직선이죠. 꾹 하고. 그죠? 계속 직선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실질 GDP는 변화함이 없다죠. 생산량 변화 없음이에요. 10년, 11년, 12년 셋 다 경제 규모 동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누가 움직이고 있어요? 명목이 움직이고 있죠. 명목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목은 지금 어떻게 했어요? 2010년에서 11년 됐을 때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실질에서 뭐는 변화 없다는 거 알아요. 생산량의 변화가 없다라는 건 알죠. 근데 생산량의 변화가 없는데 명목이 올랐죠. 왜? 물가가 상승했겠네요. 또 11년에서 12년 생산량의 변화는 없죠. 근데 물가가 상승했죠. GDP가 올랐으니까 물가가 상승한 겁니다. 자, 얘네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냐면 잘못 눌렀어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그의 가격이랑 기준형 가격이랑 생산량은 똑같죠. 그러면 얘네는 뭐로 비교가 하면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가격으로. 만약에 명목이 더 크다. 얘가 더 커요. 그러면 생산량은 어차피 똑같죠. 생산량은 똑같은데 명목 GDP가 커. 왜? 뭐가 더 큰 거예요? 그해 가격이 기준년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기준 딱 손들고 있는 얘보다 뭐예요? 그해 가격이 더 높은 거예요. 아까 201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10년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2017년 GDP를 계산했더니 명목 GDP가 실질 GDP보다 크대요. 그러면 명목과 실질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뭐? 가격. 그러면 2010년보다 2017년에 물가가 더 높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실질이 더 커요.
실질이 더 커요. 실질이 더 크다면 생산량은 동일한데 얘가 더 큰 값이죠? 그럼 누가 움직였다는 거야? 가격이죠. 기준연도의 가격이 그의 가격보다 높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얘네들이 같아. 명목하고 실질 GDP가 같아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대요. 그럼 왜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공식이 다 같은 거예요. 생산량은 당연히 같으니까 누구도 같다? 가격도 같다라는 거예요. 가격도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선 만약에 2015년도를 기준연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2015년도의 명목 GDP 어떻게 구하는지 봅시다. 2015년의 명목 GDP는요. 그의 가격이 2015가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생산량도 2015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2015년이 기준연도라고 그랬죠? 그럼 실질 GDP는요. 기준연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2015가 나오죠. 그리고 그의 생산량이니까 2015가 나와요. 기준년에서는요. 그해 가격과 기준년 가격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년에서는 무엇과 무엇이 일치해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일치합니다. 일치해요. 그래서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일치하는 경우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기준연도인 경우. 기준연도인 경우. 두 번째, 기준연도와 물가가 같은 경우. 기준연도와 물가가 같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의 가격과 기준연의 가격이 같다가 되겠지. 이 두 가격이 같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011년을 보세요. 2011년을 보시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로 만났죠. 그럼 명목과 실질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2011년은 둘 중 하나예요. 기준연도이거나 기준연도와 동일한 수준의 물가가 나오겠죠. 자, 그럼 2010년 보세요. 누가 더 컸어요? 지금 실질이 더 크죠. 그럼 실질이 더 크다는 거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때는 기준연도와 물가가 같다가 나올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2011년 명목이 더 크죠? 그러면 기준년보다 물가가 상승하였다가 나오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봐요. 기준년이 있어요. 기준연도가 있어요. 기준연도가 있는데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낮았어요. 기준연도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갔어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더 높아요. 물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림. 자, 두 번째 그림, 얘도 2011년도는 어때요? 명목하고 실질이 만났죠. 그럼 명목하고 실질이 만났으니까 둘이가 어떻다? 같다가 나와요. 둘이 같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2010년 봤더니 얘도 누가 더 커요? 명목이 더 커. 명목이 더 크니까 물가는 하락. 근데 물가는 언제보다 하락이에요? 기준연도보다 하락. 근데 2012년은요. 명목이 더 크죠? 그러니까 기준연도보다 물가 상승. 그러면 아까랑 똑같네요. 기준연도보다 아래였다가 기준연도가 됐다가 기준연도보다 올라갔으니까 얘도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요. 그러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지금 실질 GDP가 안 움직이죠. 그죠? 실질 GDP가 안 움직이니까 경제가 성장하진 않고 있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동일한 상황이고 얘는 지금 보시면 미비하게 실질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죠? 실질 GDP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의 핵심은요. 그해 가격이냐 기준년 가격이냐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산하라는 문제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주고 그래프를 분석하세요 라는 문제가 더 자주 있죠. 그 다음에 이 실질 GDP의 변화값이라는 것 자체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뭐예요? 그 나라의 경제, 정확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경제 규모 파악하는 거 실질 GDP 가지고 하더라. 명목은 물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목과 실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 이렇게 공식 다시 보세요. 그의 가격, 그의 생산량, 실질 GDP, 기준년 가격, 그의 생산량이에요. 생산량은 같아요. 뭐가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가격만 다르더라 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한 거예요. 보시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대요. 그럼 아까 뭐랬어요? 두 가지 이유를 했죠. 기준연도이거나 기준연도와 동일한 가격이다 라고 얘기했죠. 물가 수준이 같다. 가격이 같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뭐 이런 거의 가격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 이거 다 팔고 있죠. 그죠? 이 가격을 다 더한 거.
우리 뭐라면 물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물가 수준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명목이 더 크네요. 명목이 더 크면 그해 가격과 기준년 가격 중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그해 가격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명목과 실질 중에 실질이 더 크죠. 그죠? 그러면 그해 가격과 기준년 가격 중에서 누가 더 높아요? 기준년 가격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기준연도에 비해서 물가가 하락하였습니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같이 주면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뭐를 물어볼 수 있냐면 물가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실질 GDP의 증감을 통해서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증가했어요. 그 나라의 경제 규모가 하락했어요. 이것들을 또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물어볼 때 이용이 되더라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만 문제 풀기 전에 여기서 제가 문제에서 분석을 할 거랑 그리고 다른 거가 있어요. 자, 우선. 자, 우리 방금까지 했었던 거 이제 실질 GDP와 명목 GDP라는 걸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명목 GDP와 실질 GDP는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예요, 수치. 그래서 나라 규모가 이만해. 명목 GDP가 이만해, 실질 GDP가 이만해 라고 하는데 매번 야, 작년에는 이만했는데 올해는 한 요만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너무 힘들죠. 그죠? 경제라는 것 자체는요, 되게 막 자세하게 막 여러 가지를 막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싫어하고요. 되게 단순한 걸 가지고 많은 내용을 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명목 GDP와 실질 GDP도 그래프를 보는 순간, 아,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구나,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하락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이제 뭐가 궁금하냐면, 전년도보다 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전년도보다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경제 규모는 뭐라 했어요? 실질 GDP라 그랬죠. 자, 그럼 봐봐요. 자, 실질 GDP가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실질 GDP가 있고요. 2012년도, 2013년도에 실질 GDP가 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GDP가 100이래. 근데 2012년도는 110이래요. 그리고 2013년도는 121이래. 그러면 자, 2012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2012년에 가서 야, 2012년에 경제 규모는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니? 라고 물었더니 2011년에는 100이었는데 2012년에는 110이 돼서 10만큼 전년도보다 더 성장했어. 굉장히 말이 길죠. 말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2013년도 똑같은 거죠. 작년에는 110이었었는데 13년 되니까 121이 됐어. 2011년은 100이었어. 2012년 110이네. 2013년 121이야.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어. 이게 만약에 10년이에요. 10년짜리야. 그럼 10년짜리면 이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요. 경제 규모 얘기하다가 나이 새요. 그죠?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예요. 자, 경제 성장률은 변화율 값으로 나타내요. 우리 변화율이라는 거는 앞에 값과 뒤에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변화율이라는 걸 하나를 갖고 언제와 언제의 값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냐면 앞의 값과 뒤의 값의 차이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하나의 숫자를 갖고 앞, 뒤 두 개의 해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실질 GDP의 변화율로 계산을 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전년도 실질 GDP 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을 합니다. 변화율이죠. 변화율 우리 저번 시간에 그 탄력성 하면서 했었죠. 초기값분의 변화분 곱하기 100으로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변화율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2012년에 실질 GDP 변화율 한번 계산해 봅시다. 2012년 하시면 전년도 실질 GDP가 몇이 나와요? 100. 그죠? 100이 나오고요. 여기가 100이 나와요. 금년도가 110. 그리고 전년도가 몇이에요? 100. 그러면 10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몇 프로 나온다? 10%가 나와요. 그러면 2012년은요. 10%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럼 이 10%가 뭐를 의미하냐면 2012년의 경제 성장률은 10%입니다. 라는 뜻은 2011년보다 경제 규모가 10% 성장하였습니다. 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뭐냐면 작년보다 경제가 성장했구나.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2013년에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2013년은요. 전년도가 110이 되겠죠? 그리고 금년도가 121이 되고요. 또 다시 110이 되죠. 그러면 110분의 11 곱하기 100 해서 몇 프로가 나오냐면 또 10%가 나와요. 그러면 2013년도 2012년이 10%, 2013년이 1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10%씩 경제 규모가 성장하고 있어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 자, 알 수 있는 거 보세요. 자, 아까 우리가 10%라고 했었죠. 2012년 10%. 근데 아까 같은 경우 명목 GDP와 실질 GDP만 계산했을 때는요. 전년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전년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예요. 기준년도보다 상승한 거예요. 아까 실질 GDP와 명목 GDP는요. 기준년도보다 물가가 상승한 거죠. 왜? 게다가 생산량은 동일해요. 뭐가 달라? 가격이 달라요. 근데 그 가격 차이가 뭐만 차이가 있었어요? 기준년 가격과 그의 가격 차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뭐야? 기준년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누가 기준이에요? 전년도. 그죠? 전년도가 기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 110이 됐죠. 10%가 됐어요. 그러면 기준년도보다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언제보다? 전년도보다 경제가 성장하였습니다. 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GDP 변화율,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은요. 기준이 뭐냐면 전년도예요. 왜냐면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는 앞에 값과 뒤에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걸 변화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기준은 누가 되냐면 전년도가 돼요. 그래서 10%가 됐어요. 그럼 전년보다 성장하였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셔야 돼요. 기준년보다 성장했어요가 아니라 전년보다. 반대로 명목 GDP와 실질 GDP만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전년보다 물가가 상승했습니다가 아니라 기준년보다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기준년보다 물가가 하락했습니다요. 각자의 기준점이 다르죠. 아까 걔는 뭐였어요? 명목 GDP와 실질 GDP는 기준년도. 얘는 전년도가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공식 살짝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 2012년과 2013년에 경제 성장률이 10%, 10%로 둘 다 어때요? 동일하죠. 2012년의 경제 성장률과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동일해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동일하면 경제 규모가 같냐? 막 이딴 소리를 하거든요. 같아요? 누가 더 커요? 13년이 더 크죠. 그죠? 여기까지 내셨어요? 그러면 2012년의 경제 성장률이 10%고 2013년의 경제 성장률이 10%예요. 그러면 2012년과 2013년의 경제 성장 규모는 같다. 맞아요? 틀려요? 자, 2011년에서 2012년 됐죠. 얼마 증가했어요? 10만큼 증가했습니다. 2012년에서 2013년까지는요. 얼만큼 증가했어요? 11만큼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크게 증가한 거예요? 13년 뒤에 있는 애가 더 크게 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변화율이라는 건 앞과 뒤의 차이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 값을 뗐다는 건 무조건 앞에보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장했다라는 거거든요. 성장한 거에서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분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죠. 자, 100에서 10% 성장하는 거랑요. 1000에서 10% 성장하는 거 어때요? 당연히 1000에서 10%가 더 크죠. 그러니까 100보다 뒤에 있는 i에서 동일하게 증가하게 되면요. 변화율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뒤에 있는 i의 증가분이 더 크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변화율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숫자가 같으면 같다라고 이제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숫자가 같다라고 해서 무조건 같은 게 아니에요. 변화율이 같다라고 해서 그 수치가 같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자, 2011년에 경제가 5% 성장했어요. 2011년에 경제가 5%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요. 경제가 다시 5% 성장했어요. 그리고 2012년에 다시 경제가 5% 떨어졌어요. 그러면 2010년과 2012년의 경제 규모가 같습니까요? 우리가 5% 올라갔다가 5% 내려갔죠.
그러니까 2011년, 2010년보다 5% 성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생각하면 여기서 5만큼 올라갔어. 그 다음에 5% 떨어졌죠. 5만큼 내려갔네? 그럼 올라갔다 내려갔으니까 똑같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증가율의 비대칭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르겠어요. 무조건 임의수 100을 집어넣어서 그냥 수치화시켜 보시면 돼요. 자 만약에 2010년을 100이라고 잡아요. 그럼 2011년은요. 5% 성장한 거죠. 100에서. 그러면 105가 돼요. 자 105에서 5%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이에요? 100보다 더 작아져요. 100에서 5%가 오잖아요. 그럼 105에서 5%는요. 더 크겠죠. 정확한 수치가 궁금하면 우리가 핸드폰에 물어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약간 수치가 몇이 나면 99점 몇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100에서 5% 올라갈 때 5죠. 그럼 5에서 5% 떨어지면요. 5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그럼 99점 몇 나와? 그러니까 앞과 뒤가 숫자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죠. 동일하게 증가율이 올라갔다가 동일하게 증가율이 내려와요. 그러면 앞뒤가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고요. 앞에 값이 더 큽니다. 왜냐면 더 크게 올라갔다가 더 큰 숫자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로요. 5% 떨어졌다가 5%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같을까요? 우선 같지 않은 건 알겠죠? 앞이 클까요? 뒤가 클까요? 얘도 앞이 커요. 자, 100에서 떨어지죠. 그럼 95가 돼요. 95에서 5만큼 올라가요. 95에서 5%는 5가 돼요? 안 돼요? 5가 안 돼요. 그럼 얘도 또 99 몇 나와? 앞에가 더 커요. 큰 수만 큰 수에서 떨어졌다가 작은 수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만큼 못 올라가요. 그리고 아까는 작은 수에서 올라갔다가 큰 수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의 수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느냐. 지금 제가 칠판에다 그리다 보니까 계속해서 글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주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줘요.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면서 자 여기가 5%예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5%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2011년이다. 그리고 여기가 2012년이다. 5% 성장했다가요. 5% 떨어져요. 그러면 2011년이 클까요? 2012년이 클까요? 2010년이 클까요? 2012년이 클까요? 아까 있었던 그 그림이죠. 근데 그건 아까 표로 그려진 거고 얘는 그래프로 그린 거죠. 또 우리 그래프 보면 그래프 그림대로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계속 몸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프랑. 그죠? 이거 어차피 변화율이죠. 그럼 변화율은 수치화시켜버리면 돼요. 변화율은 수치화시켜버리시면 그래프에 내 마음이 동하지만 않으시면 그렇게 틀릴 일이 없는데 이렇게 또 우리 이렇게 일직선 돼 있죠. 자, 일직선이에요. 그럼 만약에 2010년이다. 2010년도 똑같아요. 자, 그럼 2010년과 2011년의 경제 규모가 같다. 맨날 나오거든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언제가 커요? 2011년이 큰 거죠. 그죠? 그럼 만약 이게 2013년이야. 여기를 2012년으로 봅시다. 자, 2012년 여기 있어요. 경제 규모 언제가 제일 커요? 경제 규모 언제가 제일 커요? 이렇게 되면 또 얘가 제일 크다고 하거든요. 얘랑 같죠. 11년과 12년의 경제 규모가 같죠. 왜? 경제 성장률이 0%잖아요. 자, 우리 아까 그 실질 GDP 구했던 공식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전년도 실질 GDP에서요.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예요. 곱하기 100이에요. 0이 나온다는 건 뭐예요? 분모가 0은 나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분자가 0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0이 나온다는 건 금년도 실질 GDP와 전년도 실질 GDP가 같아서 0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같으니까 몇 프로가 나와요? 0%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작년과 같다. 변화율이 0의 값을 갖잖아요. 변화율이 0의 값을 갖는 건 변화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분이 없으니까 작년과 같다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작년과 같다. 우리가 실질 GDP 변화율, 다른 말로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요. 변화율 공식이에요. 변화율. 그래서 우리가 만약 2013년에 경제 성장률이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3%는 뭐냐면 작년보다 경제 규모가 3% 성장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경제 규모가 계속해서 양의 값을 갖고 있어요. 3, 4, 5,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 같지만 막 7, 4,
2, 1 이렇게 막 숫자가 떨어져요. 숫자가 떨어지도록 전부 다 무슨 값이야? 양의 값이죠. 그럼 양의 값이면 금년도 실질 GDP가 더 커서 분자가 무조건 양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 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경제 성장률이 양의 값이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년보다 무조건 경제 규모가 성장하였습니다. 그럼 경제 규모는 언제 줄어들어요? 계속 성장하다가 언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을 가졌을 때.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시면 그제서야 경제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경제 규모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락하는 게 아니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제 전반적인 것을 좀 이제 확인을 해봤고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5문제 정도 되는데 하나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A와 B는 각국의 GDP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하는데 자, 보세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소비 측면, 우리가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출 측면의 국민소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죠. 그죠? 이건 뭐예요? 분배 측면의 국민소득이 됩니다. 자, 기억 보시면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해도 A의 크기엔 변화 없다. 자, 우리 생산, 소비, 분배 다 일치하죠? 국민소득 3년 등가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자, 수입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국민소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크기는 변함이 없다. 맞는 말이 되는 거죠. GDP, GNP 어디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외국인이 갑국 내 공장 설립이래요.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어디에다가? 그 나라 안에다가 설립했죠. 그럼 GDP에 포함돼야 포함되잖아요. 당연히 포함되겠죠. 아까 우리 보시면 이 투자라는 건 기업의 투자예요. 그럼 이게 GDP랑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그 나라 안에서 있는 소비 지출이거든요. 자, 기업이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디다가 그 나라 안에다 투자했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나라 기업이, 갑국 기업이 외국의 공장을 설립하죠. 갑국 기업이 외국의 공장을 설립합니다. 그럼 저기에 포함되지 않겠죠. 그죠? 그건 굳이 따지자면 어디로 계산해야 되냐면 GNP로 계산을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A의 소비는 B의 임금에서 저축을 뺀 값이다 라고 하는데 자, 소비라는 거는요. 소득에서 저축을 빼면 소비가 나와요. 소득 빼기 저축은 소비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만 소득이에요? 우리 노동으로만 너무 돈 벌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많아요. 그죠? 이거 전체를 다 해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소득. 그래서 임금에서 저축을 뺀 게 아니라 소득에서 저축을 뺀 겁니다. 소득에서. 임금은 노동에 대한 대가죠. 노동에 대한 대가인 거고 이유는 자본, 그죠? 경영, 그리고 자본, 토지. 그죠? 그 각각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임금에서만 빼는 게 아니라 소득에서 빼는 겁니다. 자, 이자와 지대. 자, 이자와 지대.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자는 자본, 토지는 땅. 그죠? 토지에 대한 게 지대. 이렇게 있죠. 이것들을 우리는 무슨 소득이라고 그러면 재산소득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것들을 재산소득. 얘를 우리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그래서 전부 다 소득에 들어가요. 이전소득이라는 건 생산 요소를 제공하지 않고 얻는 소득을 이전소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2단원 보시면 2단원에서 가계의 소득과 관련된 표가 있어요. 지표들이. 거기서 우리가 배워요. 근데 이제 또 그때는 그렇게 막 자세하게 생각이 안 돼. 그게 단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이렇게 4단원으로 넘어와서 얘가 재산소득일까? 이게 근로소득일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아예 단독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사이사이의 문항으로 많이 물어보니까 그 소득 지표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2번. 표는 이제 두 재원을 생산하고 있는 갑국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골라라 라고 하는데 자, GDP 디플레이터. 자, 갑자기 GDP 디플레이터 저거 안 가르쳐줬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물가를 판단할 때 이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해요. 우리가 물가지수라는 아이가 있거든요. 근데 물가지수라는 아이를 매번 이제 우리가 물가를 갖고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 GDP 디플레이터를 물가지수와 환원시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하냐면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해요. 곱하기 100으로 계산합니다.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면 GDP 디플레이터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질 GDP와 명목 GDP는 뭐는 똑같아요. 생산량 쭉쭉 지우시고요. 남는 건 뭐 있어요? 기준 연도의 가격, 그해 가격. 그죠? 그러니까 뭐로 계산할 수 있어요? 물가 지수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지수 값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준 연도의 가격과 그해 가격이 같으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죠? 그러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으면 GDP 디플레이터는 뭐가 나와요? 100이 나오네. 그죠? 100이 나온다는 거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명목 GDP와 실질 GDP.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2009년의 가격은요. 기준 연도 가격과 같다라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라는 거는 하나는 기준 연도 이거나 기준 연도와 같은 가격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네요. 그럼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네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2009년의 가격은 무엇과 같다? 기준 연도의 가격과 같다가 나오죠. 그러면 자 기계 곱해서 200 나오죠. 200 그리고 자전거 곱하면 800 나오죠. 그러면 2009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100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실질 GDP는 2010년의 실질 GDP는 요거 가격 구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400이 나오고요. 요렇게 구하면 1600이 나오죠? 그래서 다 더하면 2000이 나오죠. 2000이 언제 거? 2010년의 실질 GDP. 그럼 명목 GDP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130. 실질분의 명목 곱하기 100이 몇이라는 거예요? 130이라는 거죠. 그럼 2000분의 무슨 값? x 곱하기 100 하면 몇이 나와야 돼요? 13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몇이 나와요? 명목은 2600이 나옵니다. 그죠? 2000분의 2600 하면 나누고 지우고 하면 130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가 명목이 몇이 나와야 돼요? 2600이 나와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 어때요? 2, 3, 6, 600이죠? 그럼 이게 몇이 나와요? 2000이 나와야 되니까 기억은 50. 이렇게 해서 명목하고 실질 구해서 지금 기억에 50이라는 값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요. 2009년에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래요. 그죠?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라는 거는 명목하고 실질이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명목하고 실질이 같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준연도이거나 기준연도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는 기준연도를 안 줬어요. 그죠? 기준연도를 안 줬으니까 우리는 이 2009년이 기준연도인지 모르지만 2006년도의 가격은 무엇이다? 기준연도와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다 라는 걸 유추할 수가 있죠. 그러면 2009년에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계산해보면 기계랑 자전거를 다 더해야겠죠? 왜 두 개밖에 생산 안 하니까. 그래서 아까 X 때 200이고요. 800이죠. 그래서 명목 GDP가 1000이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실질 GDP도 1000이 나오죠. 왜?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니까. 그러면 실질은 요 가격으로 계산한다 그랬죠? 20 곱하기 20, 40 곱하기 40입니다. 그래서 실질이 2000이 나와요. 그럼 넌 실질이 2000이 나왔어. 그런데 명목은 모르네요. 그죠? 근데 곱하기 100을 했더니 몇이 나와야 된대요? 130이 나와야 된대죠? 그죠? 그렇게 되면 X는 몇이 나와요? 2600. 2600이 나오는데 두 개를 곱했더니 몇이에요? 600. 그럼 이거 두 개 곱해서 몇이 나와야 돼요? 2000. 그래서 기억은 몇? 50. 그러면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50%이다 라고 하는데요.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100%죠. 아이고. 제가 이런 기계가 참 안 맞아요, 저랑. 자, 2010년을 보시면 아까 2009년에 실질 GDP가 1000이었죠. 그죠? 그리고 아까 2010년에 실질 GDP가 몇이었어요? 2000이죠. 그러면 전년도 실질 GDP분의 금년도 실질 GDP 빼기 전년도 실질 GDP 곱하기 100이죠. 그럼 몇 프로예요? 50%가 아니라 100%.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2배가 성장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2배 성장은 내 몸 그대로 내 몸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면 몇 프로 성장한 거예요? 100% 성장한 것이다. 2009년에 비해 2010년의 화폐 가치는 하락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2009년은 명목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죠.
근데 2010년은 GDP 디플레이터가 130이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가 130이라는 건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실질과 명목 중에서 명목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과 명목 중에서 명목이 더 크다라는 거는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하였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이죠? 그럼 기준연도랑 물가가 같았다가 기준연도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그럼 물건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죠? 물건값이 비싸졌으면 자 얘는 원래 옛날부터 얘가 10,000원이다 라고 생각합시다. 얘가 10,000원이에요. 그럼 옛날에도 얘는 10,000원의 값어치죠. 근데 얘는 똑같아. 근데 돈이 더 흔해진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다는 건 얘가 10,000원 하다가 15,000원 한다. 또는 20,000원 한다거든요. 자 얘가 20,000원 한다고 봅시다. 자 얘가 10,000원 하던 애가 20,000원 한대요. 그러면 얘의 값어치는 어때요? 똑같죠? 얘의 값어치는 똑같아. 옛날은 똑같잖아요. 근데 뭐만 바뀐 거야? 10,000원짜리로 이거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0원을 줘야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의 값어치는 똑같은데 누구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예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똑같은 걸 살 때 더 많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의 값어치가 하락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물가가 상승했다. 얘의 값어치가 올라간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두 개가 대등관계예요. 화폐랑 물건이랑. 근데 얘는 똑같이 그대로. 예전부터 이거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화폐를 옛날에 한 장, 10,000원짜리 한 장 주면 샀는데 이제는 10,000원짜리 2장 줘야 된대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데 동일한 화폐로 못 사고 하나 더 줘야 되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락한 것이다. 물가가 상승했어요. 화폐 가치는 하락한 거예요. 그죠? 요게 자꾸 잘 안 되시면 나중에 환율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자, 2009년에 비해 2010년에 실질 GDP에서 기계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였다. 자, 요거 좀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이번 문제에서 지금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009년의 실질 GDP는 1,000이었어요. 그리고 2010년의 실질 GDP는 2,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0% 증가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009년의 기계 생산량은 10이에요. 그런데 2010년의 기계 생산량도 10이에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됐어요? 100% 증가했어요. 자, 1000에서 10이면 몇 프로예요? 10%예요. 2000에서 20이면 어떻게 돼요? 20%예요. 그죠? 자, 전체가 성장한 거랑 부분이 성장한 부분이 동일하게 성장했다면 비율은 일정합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전체 값의 성장과 부분 값의 성장이 같다라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일하게 돼요. 지금 우리는 수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전체가 우리가 사회문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실질 GDP가 10% 성장을 했어요. 10% 성장을 했어요. 근데 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예전에 10%인데 똑같이 10%래요. 그러면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가 없다는 거는 동일하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전체 값과 동일하게 부분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000에서 10이었으니까 10%였죠. 2000에서 20이니까 동일하게 10%죠. 그러면 비율이 동일하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동일하면 어떻게 돼요? 전체가 증가한 거랑 동일하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자, 기계 생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합니다. 전체 값이 증가할 때 만약에 부분의 변화가 없다라면 부분은 전체와 동일한 값만큼 증가한 것이다. 전체가 증가하는 사이즈랑 동일하게 부분이 함께 증가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금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다시 한번 문제 확인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질 GDP와 인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자, 아까 실질 GDP와 뭐를 얘기했냐면 1인당 실질 GDP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질 GDP 증가율이랑 1인당 실질 GDP를 확인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 GDP와 1인당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구 증가율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실질 GDP를 줬고요. 인구 수를 줬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로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변화율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문제에서요. 정확한 수치의 확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림산 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만 있으시면 되는데 그러면 큰 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질 GDP 변화율. 지금은 우리가 수치로 돼 있지만 만약에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실질 GDP 변화율과 인구수 말고 인구 증가율입니다. 실질 GDP 변화율과 인구 증가율 중에서 실질 GDP 변화율이 더 크면요.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한 거예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이 더 커요. 그러면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한 겁니다. 만약에 둘이 같아요. 그러면 1인당 실질 GDP 변화가 없는 건데 잠깐만 칠판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1인당 실질 GDP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냐면 인구분의 1인당 GDP, 인구분의 국내 총생산, GDP로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죠? 인구분의 GDP예요. 근데 얘가 더 많이 증가해버려요. GDP가 훨씬 더 인구 증가보다 GDP가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럼 1인당 GDP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근데 GDP보다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1인당 GDP는 감소해요. 근데 인구 증가랑 GDP 증가가 동일해요. 그러면 1인당 실질 GDP는 변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성장률, 다른 말로 실질 GDP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랑 인구 증가율을 줬을 때 만약에 경제성장률이 더 커요. 얘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가 더 큰 거지. GDP가 더 높게 성장한 거죠. 얘보다.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커요. 인구 증가율이 더 커. 그러면 얘가 더 많이 증가한 거죠. 얘보다, GDP보다.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같아요. 그럼 얘랑 얘가 동일하게 증가했죠. 그러니까 1인당 실질 GDP는 같아져요. 우리가 1인당 실질 GDP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을 때 반드시 뭐를 알려줘야 되냐면 인구를 알려줘야 돼요. 인구를 안 알려주고는 우리한테 1인당 실질 GDP를 물어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1인당 실질 GDP를 물어볼 수가 없더라.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서 뭐 줬어요? 인구 줬죠? 그런데 저기서는 경제성장률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실질 GDP, 인구수 이러고 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변화율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숫자가 깔끔하잖아요. 그죠? 숫자가 깔끔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100, 110, 121 계산해줬죠. 100, 110, 121이 어때요? 10%씩 경제가 성장한 거죠. 자, 100, 110, 알아? 121이 아니라 120이죠. 그럼 121이 돼야 10%죠. 그럼 120이면 10%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한 9% 정도 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럼 여기는 10%. 여기 변화 없죠. 그럼 여기 0%. 근데 이렇게 변화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우선 어림상으로 딱 보시는 순간 여기선 2010년은 작년과의 차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하는데 2011년이에요. 지금 2011년. 실질 GDP는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인구가 증가했죠. 인구분의 GDP가 1인당 실질 GDP잖아요. 자, 인구는 증가했는데 실질 GDP는 변화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1인당 실질 GDP는 감소하겠네. 그죠?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인구는 변화가 없어요. 인구는 변화가 없는데 실질 GDP가 증가했죠. 그러면 인구는 그대로인데 실질 GDP가 증가했으니까 1인당 실질 GDP는 증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13년도 보시면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둘 다 증가한 거야. 둘 다 증가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10%는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1200에서 10%면 여기다 120 더하면 되죠. 그럼 1360이잖아. 그럼 1360인데 1400이죠. 그럼 얘는 10%보다 더 크다는 거지. 그럼 인구 증가율이 더 높네요? 감소. 이렇게 보면 돼요. 얘가 10%는 안 되는데 얘가 10%만 넘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10%가 얼마 정도나 얼음산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2011년의 경제 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자, 2010년과 2011년 실질 GDP가 어때요? 같죠? 그럼 전년과 경제 규모는 동일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2012년에 1인당 실질 GDP는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는데 자, 2012년에 1인당 실질 GDP 어때요?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맞네요. 2013년의 경제성장률, 13년의 경제성장률입니다. 12년의 경제성장보다 크다, 작다? 작다죠. 2010년 이후 국민의 생활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자, 국민의 생활 수준 뭐로 판단할 수 있어요? 1인당 실질 GDP.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네요. 지속적으로 향상된 거 틀렸죠. 그래서 3번에 맞는 건 2번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그냥 명목 GDP와 실질 GDP의 모양이에요. 모양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X축과 Y축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데 X축과 Y축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달러라고 되어 있으니까 변화율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변화율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숫자가 너무 깔끔하죠. 그죠? 숫자가 너무 깔끔하면 약간 의심해 보셔야 돼.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010년은 명목 GDP와 실질 GDP와 같으니까 어때요? 기준년과 가격이 같을 것이고요. 12년도요.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죠? 그럼 기준년과 물가가 같을 것이고요. 11년은 명목이 더 크네요. 그럼 기준년보다 물가가 상승했네. 그러면 10년도는요. 기준년과 물가가 같았다고요. 11년에 기준년보다 물가가 올라갔다가요. 12년에 다시 기준년도와 물가가 같아졌죠. 그럼 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하게 되는 거죠. 10년도에 물가지수는 100이다. 자, 물가지수 아까 뭐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GDP 디플레이터. 자, 2010년은 지금 명목하고 실질이 같죠? 그럼 GDP 디플레이터 몇 나와요? 100 나오죠. 그죠? 그래서 2010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맞네요. 자, 2011년의 경제성장률. 자, 경제성장률을 뭐로 계산해요? 실질 GDP의 변화율로 계산하죠. 자, 10년과 11년의 실질 GDP는 어때요? 둘 다 500억 달러로 동일하죠. 그죠?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0% 맞습니다. 2011년의 물가 상승률. 자, 2011년. 자, 2010년에 실질 GDP, 2010년의 GDP 디플레이터가 몇이에요? 100이죠? 2011년의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돼요? 500분의 550 곱하기 100이니까 110 나와요. 그러면 물가 지수의 변화율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자, 물가 지수의 변화율을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래요. 자, 100에서 110으로 됐죠. 그럼 몇 프로예요? 10%네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숫자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면 약간 의심을 해보자 그랬죠. 계속해서 계산하는 걸 물어보고 있죠. 자, 2012년의 물가 수준은요. 전년과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2010년에서 12년 갈 때 10년 기준년과 동일하고요. 11년 기준년보다 올라갔고요. 그죠? 12년은 기준년보다 그 기준년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했다가 물가가 다시 하락하는 거니까 전년과 동일하다가 틀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단순하게 생긴 문제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물가 지수,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물가 상승률이 된다. 자, 여기서는 이제 여기를 보시면 명목 GDP 억 달러라고 돼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긴 뭐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기준연도가 12년이래요. 그럼 기준연도를 보시면 기준연도를 보시고요. 경제 성장률을 보고요. 뭐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실질 GDP를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막대가 명목이에요. 막대가 명목이고 꺾은 선이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그럼 경제 규모는 하락하고 있다. OX. 경제 규모는 하락하고 있다. 틀려요. 경제 규모가 하락하려면 무조건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마이너스 값. 지금 10, 5, 0. 양의 값이죠. 그래프가 내려간다고 내 마음도 같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경제 변화율에서는요. 변화율은 무조건 양의 값이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감소하려면 무조건 마이너스 값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우선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명목이 200. 그죠? 2012년에 200이에요. 그리고 2013년은요. 180. 그리고 다시 2013년에 200이 나오죠. 그러면 2012년이 기준연도죠. 그럼 명목이 200이면 실질도 얼마예요? 200. 그죠? 200에서 몇 프로 성장했대요? 5%. 그럼 200에서 5%면 250, 210. 그죠? 근데 2014년 0이죠. 0이라는 건 전년과 동일. 따라서 210. 이렇게 돼요. 금방 계산해요. 자, 기억. 실질 GDP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실질 GDP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단순히 이 그래프만 보고 아, 감소하는구나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감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죠. 2014년의 실질 GDP는 210억 달러이다. 210억 달러 맞네요. 2013년의 물가는 2012년에 비해 하락하였다라는데 자, 물가가 하락했는지 상승했는지 뭐로 보면 돼요? 실질 GDP와 명목 GDP로 보시면 되는데 자, 기준년이니까 같죠. 지금 계속해서 누가 더 커요? 명목이 실질이 더 크죠. 그러면 기준년도보다 어때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년의 물가는요. 자, 13년은요. 명목보다 실질이 더 큽니다. 2012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맞네요.
12년과 14년의 물가 수준은 같다? 12년과 14년의 물가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때는 200분의 200이 나올 거고요. 이때는 210분의 200이 나오니까 100이 안 나오겠네요. 같다? 틀리게 돼요.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명목하고 실질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요. 그 값이 나오니까 하나씩 계산을 해보시고요. 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물어보는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막 짬뽕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충 어느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싹 다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문제도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